네, 다시 기상 그리고 폭우 피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의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장 연결해서 주요 피해 상황 또 그리고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계속되는 호우로 이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산사태가 위험한 곳, 예보 발령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산사태 경보 지역은 올봄에 그 산불 피해가 막 극심했던 지역인데요. 특히 이 지역에 5일 누적 강수량이 700mm 이상 내려서 이제 산사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경남 산천 지역이 아직 경보 발령 유지 중이고요. 예. 광주 그리고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양주, 충남, 천안, 계룡, 홍성 등에서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유지 중입니다. 네. 특히 경남 산청과 가평 지역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극한 폭우가 내릴 때면 일반적인 상황일 때보다 산사태 위험성이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 동안 온 비의 양이 100mm 이상 되거나 연속되는 비의 양이 200mm 이상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사태 발생 조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호우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이러한 조건을 뛰어넘는 많은 비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국 어느 산지에서도 산사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지역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경남 산청입니다. 지난 3월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나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었던 지역인데 이 산불, 여기에 이것도 역시 산사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났던 지역에서는 나무하고 식생 이런 것들이 모두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나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사태 저지 효과가 이제 크게 우산 효과, 뿌리 효과인데요. 이 기능들이 이제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우산 효과는 나뭇잎이 빗물을 막아줘서 지표면에 이제 침식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소실되고요. 뿌리 효과는 나무 뿌리가 이제 땅 속에서 말뚝과 그물처럼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산불로 불에 탄 나무는 이제 뿌리가 서서히 썩게 되기 때문에 네. 흙을 고정하고 있는 이제 붕괴 이런 저지력을 서서히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빗물이 지표로 바로 떨어지게 되고 지표면의 흙의 침식을 유발하게 되고 산사태와 같은 붕괴의 위험도 이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원래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아직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매몰자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거든요.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비가 그치더라도 이제 이전에 내렸던 비로 인해서 지금 지하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흙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흙과 돌, 나무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 따르면은 이제 그 전국 각지에서 소나기로 한 최대 60mm의 강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기록적으로 이제 폭우가 왔기 때문에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서 작은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저지대라든지 뭐 웅덩이, 계곡 주변에 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또 침식이 가속화돼서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 예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대피 해제, 안내 등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러한 내용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산사태 역시도 이런 인명피해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사태의 전조 증상,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산사태 전조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땅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른다든지 또 흙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물이 갑자기 잘 나오던 곳에서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전조 현상이 되겠고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산 비탈에서 흙과 돌들이 이제 굴러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전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전조 현상들을 뭐 확인하기 위해서 비가 오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인하기보다는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기상 정보라든지 산사태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로 산 주변에서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전조 증상을 미리 파악해서 피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면 빨리 대처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피할 때는 이제 산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흙이 내려올 텐데 그와 직각 방향의 좀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피하실 때는 이제 토사 유입과 침수 위험이 있는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또 고압전선이 흐르는 그런 주변에서는 좀 피해서 대피하시면 좋겠고, 하천이나 계곡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건너지 마시고 인근의 건물로 이동하셔서 좀 산과 떨어진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사태 피해 예방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대책들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구조물 대책, 비구조물 대책 이런 두 가지 대책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제 구조물 대책은 이제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뭐 계곡 쪽에 계류 보전 사업이라든지 사방댐 설치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예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또한 비구조물 대책으로는 이제 취약 지역 인근 지역에 대해서 대피 체계를 마련해서 대피소 지정이라든지 이 대피 경로 설정 그리고 대피 안내 등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 또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폭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단기간 집중호우가 잦아지다 보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산과 가까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산과 인접한 지역에 계시는 주민께서는 이제 인근 옹벽이라든지 이 사면의 인근의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막힌 곳이 있는지 사전에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산사태 발생 단계별로 행동 예량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사태 정보 시스템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산사태 관련 정보들을 취득 방법을 사전에 좀 숙지해 두시고 또한 그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대피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미리 숙지해 주는 게 좋겠고요. 또한 그 현관문, 출입문 인근에 생존 배낭 같은 비상용품 미리 챙겨두시고 대피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인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미리 이런 대응 방안이라든지 예방 방안 잘 숙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